안녕하세요. 아리아리 역사교실 제6부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우키시마호, 바닷속에 가라앉은 해방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에 긴 어둠을 걷어내고 빛나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악랄하고 야만스러운 일제로부터 벗어난 기쁨도 잠시, 수많은 우리 민족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인데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해방 이후 일제는 강제징용 조선인들에 대한 본국 송환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일본인은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으로 가는 귀국선은 이번뿐이다. 승선하지 않는 조선인은 앞으로 가는 길이 차단될 것이고 배급도 없을 것이다. 라고 가두 방송하면서 귀국선에 모든 조선인들이 승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오모리와 홋카이도에 있던 수많은 우리 민족은 고향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1945년 8월 22일 부산으로 향하는 우키시마호에 탑승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배를 탔을까요?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설렘,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부산으로 간다던 우키시마호는 부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했던 우키시마호는 항해 도중 교토부 마이주르만으로 배를 돌렸고 8월 24일 엄청난 굉음과 함께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우키시마호가 폭발한 것인데요. 폭탄장치 해놓고는 싹 도망갔어. 일본 놈들은 꼬무보조 타고. 그런데 천천히 가는데 막 오셨어요? 파산돼 버렸어요. 실제로 500 몇십 명이라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최소 한 3,500 내지 5,000명 죽었습니다. 그건 뭐 그 당시에 공공연히 우리 산 사람이나 그 현지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의 침몰이 미군이 설치해놓은 기뢰로 인한 침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은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사를 연구하며 우키시마호 사건과 마주해온 김문길 교수. 그가 발견한 해군 지휘관에게 보내진 천황명령서 대해령에 보면 출항 당일 항해를 금지하라는 명령이 2차례나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미군이 투하한 술에 기뢰에 의해서 폭발했으면은 간판에 앉아있는 내가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거나 그래야죠. 그런데 간판에 앉아있던 내가 위로 떴다가 떨어졌어요. 위에다 떴다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 역학상으로 볼 때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폭발된 것이 아니고 내부의 폭발에 의해서 배가 파손됐다고 하는 것은 뭐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945년 8월 22일 밤 10시경 결국 사령부의 명령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출항했던 우키시마호. 배는 부산까지의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마이주르 항으로 들어와 폭발했습니다. 뛰어내린 사람들은 올라오면은 얼굴에 완전히 그냥 징후가 그냥 범벅이 됨과 동시에 서로 사람들이 자꾸 엉그러지고 하니까 많이 죽었어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가 지옥이에요.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우리 민족은 왜 바닷속에 잠겨야만 했을까요? 우키시마호는 침몰 9년 만에 인양이 됩니다. 하지만 우키시마호의 인양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954년 10월 바다에 있는 우키시마호를 고철로 쓰기 위해서 일본의 한 기업이 선체 인양을 요구했기에 인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인양이 될 때 쏟아져 나온 유해는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의 침몰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를 549명으로 얘기하고 실종자는 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선했던 우리 민족은 8,000명이 넘었고 실종된 사람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침몰의 역사를 수면 위로 인양하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1992년 희생자와 유족들이 일본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 엔을 지급할 것을 이야기하며 사건을 안전사고로 규정해버립니다. 사건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분노스러운 것은 이 판결마저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의 원고의 패소로 판결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에 있지만 어떤 진상규명도 제대로 된 사죄도 배상도 없이 묻혀버린 우리 민족, 그게 우키시마호의 침몰 사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2016년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협회는 일본 정부의 고의 폭진성을 뒷받침하는 일본 정부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출항 이틀 전인 1945년 8월 22일 일본 해군 운수본부장이 선장에게 보낸 항해 금지 및 폭발물 처리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8월 24일 이후 현재 출항 중인 경우가 아니면 항해를 금지하며 항해 중일 경우 폭발물의 피해가 없을 해상에 투기할 것이며 항해하지 않고 정박 중이면 육지의 안전한 경납고에 포탄을 넣어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키시마호는 포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했고 생존자의 증언을 따르면 배에서 폭탄을 해상으로 투척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배에서 일본 해군으로 근무했던 일본인은 기관실 옆 창고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생존자 고 주윤창 씨는 일본 헌병이 폭탄에 설치된 전선을 자르려고 했다는 증언을 했으며 폭발 직전 해군들이 구명 보트로 빠져나갔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권 때에는 해방 직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키시마호에 대한 배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늘날에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해결해달라며 시민단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이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낸 소송이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에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숱한 의혹을 남긴 채 인양되지 못한 비극의 역사. 광복이 된 지 75년이 흐른 오늘날 피해자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별이 된 오늘날 하루빨리 전쟁 범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으로 아리아리 역사교실 제6부 우키시마호 바닷속에 가라앉은 해방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진실이 인양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행동합시다.